살다 보면 침묵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을 적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서 생긴다. 4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관계를 파탄내는 4가지 독이 있다고 밝혀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의 대화를 단 15분만 관찰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들의 이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대화 방식을 4명의 기수라고 불렀는데, 이는 분노의 순간에 침묵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4명의 기수이다. 이는 모두 침묵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하지 못해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만큼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종종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순간들이 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삶에서 꼭 필요한 침묵의 순간을 살펴볼 것이다. 화가 날 때는 100까지 세라. 최악의 상황이라면 1000까지 세라. 이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뱉은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주체 없이 화가 날 때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의 침묵은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몸을 피하는 방파제와 같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입을 닫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격양된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분노에 잠식당했던 이성이 돌아올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침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하자.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지키는 통제력과 용기가 된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내 말을 무시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는 계속 말을 해서 주의를 끌기보다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경멸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침묵만큼 무서운 경고장도 없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때의 침묵은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라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될 것이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말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말을 거두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척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얕은 지식은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정보나 어설픈 지식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잘난 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표현하고 침묵을 지키며 잘 듣는 편이 좋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한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진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철학자였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플라톤도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한다.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태도가 된다. 모를수록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귀한 지식과 경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다. 또한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도 침묵을 지켜야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격한 감정이 일렁일 때 우리는 섣불리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에게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조언이나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졌다면 침묵을 통해 이성을 되찾게 도와야 한다. 이때의 침묵은 판단 없이 들어주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온전한 공감의 표현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이 감정의 바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자리를 지켜주면 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감정적으로 상대를 이기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시간 낭비뿐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시작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침묵은 논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판에 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나는 이 무의미한 싸움에 내 평화를 내어주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논쟁을 침묵으로서 멈춰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 침묵함으로써 논쟁의 불길에 더 이상 땔감을 던져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누군가와 무의미한 논쟁을 시작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말싸움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침묵으로서 나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보물을 얻는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위험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장점들이 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온전한 공감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말을 아낌으로써 어리석은 자와 엮이지 않을 수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후회가 될 만한 막말을 던지지 않을 수 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말을 적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되도록이면 타인의 말을 듣는 겸손한 태도가 나에게도 좋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과 명예를 지켜줄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